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이틀 동안 영상이 없어서 많이 궁금하셨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약속이 있어서 영상을 못 찍었고요. 그제 이틀 전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을 했죠. 네,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그 영상을 지웠어요. 예, 그 지운 이유는 제 텔레그램 채널 얘기를 하다가 거기 제 전화번호가 오픈이 돼가지고 제가 지운 게 아니고 와이프가 지웠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잘 지내보자. 박선수 TV는 여러분들의 뭐 동반자가 되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약 1시간 반 정도 맥주 한 캔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진행을 하려 하니까 그때 못 들어오셨던 분들은 꼭 적어 주시고요. 들어와 주시고 재밌었어요. 그죠? 뭐 저만 그렇게 느꼈나? 하여튼 좀 재밌게 해서 재밌게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그 물타기, 불타기 요 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일단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이틀 동안 좀 시황 좀 말씀 좀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틀 동안에 특별한 건 없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그죠? 지수는 나름 6일 연속 올라왔거든요. 꾸준하게 올라왔고 3143포인트 고무적인 현상이죠. 근데 오늘 올라오게 된 거 같을 경우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건설주 쪽이 많이 올라왔어요.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일단 재건축 기대감 다시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쪽은 별거 없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드디어 제약바이오 쪽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쪽이 올라간 이유가 AACR이라 그래서 미국 암학회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 기준으로 700명이고 내일도 한 600명 이상 되겠죠. 확진자 수가 크게 올라가면서 그죠? 크게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 쪽 백신 관련이라든지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오르면서 제약바이오 쪽을 이끌어 가는데 시총 꽤 높은 시젠이라는 종목 아시죠? 진단키트 시젠이 오늘 19% 올라서 끝났어요. 그죠? 19% 올라는 이유는 일단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진단수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나라만의 현상이고 전 세계적 현상은 아니죠. 근데 오늘 뉴스 보시면은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무상증자 100% 결정. 요거 나온 김에 좀 제가 오늘 고객이 전화 오셔가지고 말씀드린 거 좀 말씀드리면 무상증자 100%가 무슨 뜻이냐? 그 주식하신 10년 넘으셨는데 모르시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시젠을 100주 갖고 있다는 전제로 설명을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시젠을 100주 갖고 있으면 그죠? 갖고 있으면 16만 7천 원 곱하기 100주가 내 매수 원금이 될 거예요. 맞나요? 매수 원금이 되는데 무상증자를 시행하게 되면은 1대1이죠. 100% 무상증자니까는 그죠? 100% 무상증자.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 그러면 100주 있으면 100주를 더 드려요. 100주를 더. 언제요? 배당 저기 정한 날짜에. 그리고 권리락 있는 날 요 시젠의 주가가 16만 7천 원에서 반토막으로 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16만 7천 원이 반이 되고요. 주수가 100주가 200주가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건 평가금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무상증자 할 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느냐라고 여쭤보시더거든요.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는 우리가 이런 사업 하려고 하니까 혹은 빚을 갚으려 하니까 돈을 빌려주세요. 그죠? 돈을 주세요라고 주주들한테 읍소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무상증자 하는 회사들의 특징은요. 일단 이익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죠? 유보율도 엄청 높아요. 굳이 현금을 땡길 필요가 없어요. 영업이익률이 60%예요. 2020년도 기준으로. 아무튼 엄청나게 번 거죠. 그죠?
유보율이 4,900%예요. 무슨 얘기예요? 유보율이. 내가 가진 자기 자본 대비해서 현금이 49배가 있다는 얘기죠. 자본금 100억으로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4,900%면은 4,900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 굳이 돈을 달라고 해서 혹은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부 사채 같은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을 하지 않고, 왜냐면 이자를 줘야 되니까 않고도 충분히 자본 전환을 할 수 있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뭐예요? 부채 비율도 적어서 안정성이 있고 현금도 많고 이익률도 높기 때문에 어떤 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가율로 봤을 때 좋은 회사가 무상증자를 한다는 걸 하는 거고, 무상증자 발표 같은 경우는 주주 입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똑같은데 가치는 똑같아요. 내가 가진 평가금의 가치는. 이해가 가시죠? 굉장히 쉽게 설명드렸는데. 어찌됐든 두 가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면은 주식수가 늘어나고 주가에 대한 기준 가격이 빠지게 되죠. 그럼 비싸 보였던 주식이 싸게 보이는 거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요. 맞나요? 그죠? 그러면은 주주 배려 측면, 그 거래 활성화 측면. 예전에 삼성전자 200만 원일 때 주식들 잘 안 들어올 것 같았는데, 그죠? 주가가 5만 원대로 떨어지니까 막 개인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처럼 그것처럼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라는 게 무상증자의 포인트입니다. 여튼 시젠 같은 경우는 저는 요때 제가 작년에 한경 나가서 한 요 정도인가요? 이익 고점이 왔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고,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죠? 포인트는 코로나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서 진단키트를 할 수 있는 수요, 전 세계 인구수가 내년도 늘어나고 내후년도 늘어나고 3년 후도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할 거면 3년치 어닝을 한 번에 땡긴다고는 말씀을 드렸죠. 3년치 실적을 한꺼번에 땡겨 주가에 반영을 해요. 시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 반영을 했다. 왜냐면 8월 10일 날 고점 찍는 거의 그때의 기간이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뉴스상에 나왔을 때 기간이랑 아마 동일할 겁니다. 여튼 말하보다 좀 길어졌는데, 여튼 여기서 오늘 오른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 플러스 무상증자 이벤트까지 섞이면서 19%가 빡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상 큰 놈이 이렇게 크게 올랐으니까 지수가 플러스가 났지만 내용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코스닥 상승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낌 오시죠, 그죠? 어찌됐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이 더 갈지, 혹은 코로나 그때 우리 과거에, 그리고 거리두기 얘기 나오죠. 거리두기 격상. 그래서 거리두기 격상 됐을 때 포장 관련 주식, 제지 관련 주식, 그리고 택배 관련 주식 많이 올랐었죠. 그 주식들이 올라갈지가 내일의 장에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뭐 갑자기 700명 나왔던 확진자 수가 300명, 200명대로 하루 만에 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매기가 쏠릴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 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거래소 쪽에서는 건설주가 많이 올랐고, 코스닥 쪽에서는 시젠 같은 코로나 확산에 관련 주식, 혹은 또 뭐 있을까요? 건자재 관련 주식도 많이 올랐죠. 건설주 올라가면서. 그리고 페인트 관련 주식부터 시작해서 요즘 그런 쪽이 좀 핫하다. 막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좌가 풀어나려면 5G가 여기서 한 50%는 더 올라야 되고요. 2차전지도 한 여기서 30%는 더 올라야지 아마 개인분들 매매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다 압니다. 저는 맨날 고객들 계좌를 보잖아요. 지금 2차전지랑 이쪽 18억이 물려 있잖아요. 제가 알아요. 어찌됐든 그쪽이 활성화가 돼야지 장이 좀 더 윤택해 보인다.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이틀 동안 안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는 할 말이 많네요. 일단 그래서 일단 오늘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제는요, 저랑
굉장히 친한 제 친구이자 저희 구독자, 가끔 제가 소개해드릴 때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제 구독자 친구분을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 친구분이랑 통화를 하다가 아이디어로 좀 나왔고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적어도 제가 15년 동안 회사에서 무수한 고객들을 만나 뵙고 계좌를 보고 수익률을 확인하고 해서 썼던 결과로 봤을 때 진짜로 많이 번 투자자분들을 제가 몇 분을 봤어요. 한 분은 아니고요. 몇 분, 10분 좀 언더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진짜로 많이 벌었다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최소 100억 이상,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소위 물타기는 안 하고요, 불타기만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주린 투자자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물타기를 봅시다. 물타기 뭐예요? 그죠? 매수한 종목이 하락을 해서 단가를 낮추는 걸 물타기라 얘기를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10,000원의 주식을 샀어요. 근데 9,700원에 3% 빠졌다고 물타기를 할까요? 그런 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적어도 10% 이상 빠져서 내가 걱정이 슬슬 시작될 때, 그죠? 걱정이 슬슬 시작될 때 주요 이평선이 닿는 순간, 예를 들어서 5일선이 깨져 손절을 못 쳤는데, 그죠? 21선 부근에서 물을 탄다거나, 그럼 종목 아무거나 한번 찍어볼까요?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여기 실시간이면 이거 봐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래요. 사마 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이때 사셨어요. 이때 뭐 단가가 5,000원이라 치겠습니다. 5,000원이라고 칠게요. 쳤는데 요 5일선이 20에서 한꺼번에 깨지는 순간, 요 순간에 손절을 못 쳤어요. 여기 쳤으면은 그래도 한 5%, 6% 안쪽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깨지니까 여기서 5,000원에서 여기가 4,000원까지 갔으니까 20%가 물린 거죠. 4일 만에. 그래서 요쯤에서 물을 탔습니다. 그럼 단가는 같은 금액을 똑같이 샀을 때 기준은 4,500원이 오면 똔똔이 됩니다. 맞나요? 5,000원에 100만원 사고 4,000원에 100만원 샀으면 4,500원이 되면 거의 똔똔이 오는 거죠. 매우 해피한 케이스인데, 어찌됐든 대부분의 분들은 요 며칠 동안의 구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이때는 또 다른 거 오르는 것들 막 귀가 반짝반짝 거리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매수 단가가 오면은 견디지 못하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혹은 적어도 물 탄 거는 빠져나와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물 탄 건 빠져나와요, 여기서. 근데 그러면 여기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번 깨졌었던 자리가 다시 올라와서 그 깨졌었던 이평선이 올라올 때 정도, 여기에 요거 빨간색 21평, 요게 새로운 저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횡보하다 오르거든요. 오르더라도 한 번에 뚫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니 반 팔았었던 매수당, 그 추가 매수했던 물량을 여기서 짜증나 던져버립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거의 똔똔에 던져요. 혹은 버텨서 조금 먹고 팔아요. 한 1, 2% 정도. 혹은 최악은요. 최악은 뭐예요? 안 올라오는 겁니다.
최악은 안 올라와요. 물을 타고 탔는데 안 올라와요. 이건 최악이죠 진짜로. 견딜 수가 없고요. 불타기 볼게요. 불타기는 매수한 종목이 상승을 해서 한 15% 정도 수익이 났어요. 신나죠. 근데 15% 났던 수익을 더 사요. 계속 더 삽니다. 주식을 올랐을 때.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는 걸 불타기라고 그럽니다. 수익이 났을 때. 이거 불타기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수익이 났었던 거를 토해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많아요. 매수 단가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보유를 하게 됩니다. 15% 났던 주식을 위에서 같은 수량을 불을 탔어요. 더 샀어요. 그러면 15%가 7% 정도 수익으로 바뀌죠. 더 샀으니까 위에서. 그죠? 그러면 7% 깨질 때까지는 나는 무조건 들고 가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뭐예요? 매수단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자르는 거죠. 그러면 최악은 보합입니다. 최악은. 대신에 그 종목이 내 매수단가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른다. 그럼 그게 신고가를 해서 이 종목이 잭팟을 터뜨립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진짜 많이 벌었었던 제가 봤었던 투자자분들은 불타기가 잘했습니다. 물타기는 안 합니다. 소위 100억 이상의 꽤 투자가 되더라. 한 명도 못 봤어요. 물타는 거. 바로바로 손절 칩니다. 바로바로. 6일 연속 손절 친 것도 봤습니다. 제가. 6일 연속. 샀다가 팔고, 샀다가 손절 치고. 이거를 며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분들은 금액도 커서 하루에 2천만원, 4천만원씩 손절 쳐요. 얼마나 아니, 아무리 부자들에도 2천만원 한 2시간 만에 손절 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예요, 기계. 무조건 기계입니다. 그럼 경험적으로 손절은 짧게, 먹을 때는 많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하는 투자자와 소위 하수, 못하는 투자자의 차이는 이거를 어떻게 잘 교묘하게 믹싱하느냐가 이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정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를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제가 여러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 제 구독자 친구분이 이거 너무 다 주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 얘기하면 뭐 하느냐? 아무도 못한다. 근데 되셔야 됩니다. 되실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손절도 너무 많이 치면은 지겨워요. 계좌 녹아요. 맞아요. 대신에 짧게 치고요. 거기서 매수할 때 스킬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대신에 수익은요. 얘는 최악이 보합이잖아요. 불타기는. 최악이 보합입니다. 최악. 대신에 나머지는 잭팟이 터집니다. 그죠? 요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손절 따위는 정말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근데 대부분 손절을 되게 싫어하죠. 저도 손절을 싫어해요. 저도. 왜냐면 저는 고객 자산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고객들에 따라서 손절을 싫어하시는 분도 무지 많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들여졌는지도 몰라요. 고객들이 워낙 손절을 싫어하니까. 2번 잘한다고 저한테 맡기셨는데 매수하자 하고 2-3번 연속 손절 치면 짜증나죠. 나가요, 고객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많이 번 분들은 이렇게 벌었습니다. 대신 종목을 이상한 잡주들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실적이 잘 나오는 그래도 트렌디한 종목을 가지고 했겠죠. 당연히 그런 전제로 하에서 좀 느낌 오시나요? 말씀드리는 진정성을, 그죠?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도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제가 방송이 두 개 있어요. 오후에 한국경제TV 종목 뭐 하는 거 있어요. 종목 저기 프로명 까먹었고요. 뭐 새로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오후 2시에 한경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밤 9시에 연합 인포맥스 출연을 하게 됩니다. 주제는 아직 안 와서 몰라요. 뭔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시고 내일은 못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면은 집에 오면 11시에요. 11시. 밤 11시. 금요일 날은 우리 서연이가 와서 저희 집에 자는 날이라서 서연이 보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자는 그렇게 부담이 없어 보이고요. 뭐 없어 보이고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중소형주들이 손이 타면 쫙쫙 쏘는 시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거 삼천리 자전거 우리 라방에서 봤죠, 그죠?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수급 분석하다가, 그죠? 요날이죠, 요날. 이거 왜 저러지? 그죠? 왜 저러지? 하고 했는데 다음날 제가 요날 어제죠, 어제 텔레그램에 삼천리 자전거 레포트 올려드렸죠, 그죠? 전기 자전거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뭐 아까 전화 오신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도 수익 많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러시던데, 어찌됐든 좀 개별주들이 팡팡팡팡 하면서 세게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볼만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수급 분석 잘 보시고 매매 타점 잘 보시고 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는 조금 특집으로 뭔가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해보도록 하고 오늘 잘 주무시고 내일은 한경이랑 연합 인포맥스 좀 들어오셔서 응원도 부탁드리고요. 물론 시간 되시면요. 시간 되시면 부탁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세요. 감사합니다.